KBO는 2004년 메이저리그 최저연봉 수준을 고려해서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을 30만 달러로 발표했는데 재계약 인상률은 25% 이내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국내 외국인 선수 몸값은 9년 전과 동일하게 최대 30만 달러. 실제로 구단들이 얼마를 쓰는지 알 수 없고 누구를 데려와도 30만 달러에 맞춰서 발표하면 그걸로 끝. 계약금 5에서 10만 달러, 연봉 20에서 25만 달러. 거의 모든 선수들의 공식적인 몸값은 저 수준이었죠. 2011년 1월 두산은 직전 시즌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디비전 시리즈 등판 및 월드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됐던 더스틴 리퍼트를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0만 달러 계약. LG 역시 2011년 1월 외국인 투수로 162km를 던지는 레다메스 리즈와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25만 달러 계약. 리그에 수준급 선수가 들어온 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개된 금액을 볼 때마다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리즈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이고 40인 로스터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높은 이적료가 부담이라 일본에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는데 한국에 있는 팀이 데려간다고 하자 선수 영입 비용과는 별도로 원 소속팀에 100만 달러 이상의 이적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기사화되기도 했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만 달러는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에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공식적인 발표는 항상 30만 달러. 오죽했으면 2014년 시즌을 앞두고 두산과 LG는 리퍼트와 리즈의 재계약을 발표하면서 계약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처음으로 몸값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않으니 다른 구단들도 차라리 저게 낫다며 공감하는 분위기. 예전부터 단연 계약을 맺고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선수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NC에서 뛰었던 찰리는 2013년 11승 7패, 평균 자책점 2.48을 기록한 후 재계약 확정. 그가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트 회사에서 직접 SNS를 통해 NC와 2년 계약 발표. 참고로 당시 CAA 소속 선수로는 버스터 포지, 라이언 하워드, 라이언 짐머맨, 애덤 존스, 안드레 이디어, 그리고 야구뿐만 아니라 NBA의 카멜로 앤서니와 드웨인 웨이드를 관리하던 규모가 큰 회사. 리퍼트와 리즈처럼 NC도 찰리 계약 규모에 대한 내용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후 국내 선수들의 연봉은 항상 공개됐지만 외국인 선수는 천편일률적으로 30만 달러 1년 계약 발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규정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SK가 거물급 타자를 새롭게 데려왔는데 그 선수가 바로 루크 스캇.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볼티모어 소속으로 3년 연속 20홈런에 OPS 0.8. 전성기가 지나긴 했지만 직전 시즌 템파베이 소속으로 275만 달러를 받았던 선수가 KBO 리그에 왔는데 SK가 발표한 금액은 역시 30만 달러. 국내에서 뛴 외국인 타자들 중 유일하게 마이너리그와 빅리그에서 각각 100홈런씩 넘겼던 선수. 이때 새롭게 리그에 합류한 테임즈, 칸투, 피에, 히메네즈 모두 공식적인 몸값 30만 달러. 최대 30만 달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선수와 협상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에이전트들에게 뒷돈이 관행처럼 먼저 상한선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 이러다 보니 메이저리그 팀들이 쓸 계획이 없는 선수를 40인 로스터에 넣어놓고 한국과 일본 구단을 상대로 연봉에 버금가는 이적료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자 KBO는 2014년 1월 각 구단들 단장들이 모인 워크숍에서 몸값 상한 및 재계약 25% 제한 폐지. 드디어 아무도 지키지 않은 30만 달러 상한선이 없어지자 궁금해했던 외국인 선수 몸값들을 알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당시 최고의 외국인 투수였던 리퍼트는 2014년 38만 7천 달러, 2015년 150만 달러, 그리고 2016년 리그 MVP와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후 KBO 역대 최고액인 210만 달러의 재계약.
그러던 중 2018년 9월 외국인 선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선수 상한선 발표. 이번에는 계약금, 연봉, 이적료를 전부 포함하여 100만 달러 제한. 신규 선수에만 해당되고 재계약에는 몸값 제한이 없는데 규정 위반 시 해당 계약 무효와 선수 참가 활동 정지 1년. 구단은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 박탈과 함께 제재금 10억 원. 구단들 입장에서 100만 달러면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선수도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고 심지어 재계약 확률 40% 미만. KBO를 떠난 선수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 직접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KBO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인 2023년부터 다시 한번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 신규 외국인 선수 100만 달러 상한은 유지하면서 외국인 선수 총액 400만 달러 제한. 또한 육성형 외국인 선수는 구단별로 투수, 타자 각 한 명씩 영입할 수 있으며 금액은 3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거품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퓨처스 리그에서 뛰면서 1군 외국인 선수 공백이 생기면 바로 콜업할 수 있는 육성형 선수의 존재는 로스터를 꾸리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을 올려도 셀러리캡 때문에 큰 인상폭을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현재 외국인 선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